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2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죠? 그 트로이 전쟁 얘기를 이제 접어들어서 트로이 전쟁의 앞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갈 차례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화의 장소들 이 신화의 장소도 뭐 내가 어떤 신화책을 참고해서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했을 때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순서가 좀 밀려서 그때 제때 집어넣지 못해서 좀 늦었지만 이 칼리돈 얘기를 간단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5군데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예. 자, 뭐 앞에 칼리돈 멧돼지 사냥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뭐 다시 반복하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칼리돈 멧돼지 사냥에서 가장 인상적인 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아탈란테와 멜레아그로스가 서로 이제 뭐 교감을 나눴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탈란테가 첫 번째 그 멧돼지에 상처를 입히고 멜레아그로스가 치명타를 가해서 죽였지만 멜레그로스가 그 멧돼지의 머리를 아탈란테에게 줬다. 그러다가 이제 시비가 붙어서 외삼촌들 죽이게 됐고 결국 그의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멜레그로스 얘기는 쭉 그쪽으로 좀 풀었습니다만 이 등장했던 거의 유일한 아테네 아니 그리스의 거의 유일한 여성 영웅 아탈란테. 물론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제 여성 영웅들이 있습니다만 그 여인들은 뭐 힘이 센 영웅이라기보다는 기계가 드높은 뭐 그런 의미에서 영웅인 거고요. 아탈란테는 그야말로 남자 못지않은 힘과 용력을 가진 그 영웅이었던 거죠. 이게 이 가문이 또 이제 칼리스토 그 제우스와 칼리스토 얘기하시죠? 제우스가 그 뭐죠? 아르테미스 여신으로 변신해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사제였던 칼리스토를 유혹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아들이 이제 아르카스가 태어났는데 해락을 알고 이제 칼리스토를 뱀으로 아니 뱀이 아니라 곰으로 바꿨고 그래서 이제 장성한 아들이 이제 아르카스가 사냥 나갔다가 엄마를 쏴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서 제우스가 아들은 곰으로 변신시켜서 하늘에 올려서 별자리를 만들었다.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라인에서 이제 발생하는 얘기인데 이 아르카스, 그러니까 아르카디아의 왕이 아르카스란 이름에서 아르카디아가 왔겠죠. 아르카디아의 왕이었던 아르카스의 후손. 이 후손은 또 가서 트라키아의 왕이 됐어요. 어, 아르카디아는 펠레폰네스 반대쪽인데 트라키아는 저 그리스 본토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리쿠르고스는 또 그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걸 금지했다가 디오니소스에게 저주를 받아서 광기에 빠져서 자기 아들을 포도죽인 줄 알고 베어 죽였다는 그 리쿠르고스입니다. 그 리쿠르고스의 아들 이아소스.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는 뭐 스코이네우스라는 다른 라인 쪽에서 나온 그 스코이네우스라는 사람의 딸이 아탈란테인데 아들을 바랐는데 딸이 나오자 이제 아버지가 갖다 버렸는데 그 암콤이 길러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칼리스토와 아르카스 이쪽 라인에서 이 곰 얘기도 계속 하고 있어서 뭐 배달의 민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곰을 토템으로 했던 뭐 그런 라인이 아닌가 싶어요. 곰 길러줘갖고 이제 장성에서 이제 영웅이 된 건데 처녀를 지키기로 맹세를 했는데 멜라니온 이 사촌이라고 돼 있고 히포메네스는 다른 나라 청년인데 그 처녀를 맹세하고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 딸이 유명해지니까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해라라고 자꾸 종용을 하니까 그렇다면 나랑 경주에서 나를 이기는 진짜 남자와 결혼하겠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해서 자기가 지면 결혼해 주는데 반대로 자기한테 지면 목숨을 요구한 거죠. 근데 이제 멜라니온 또는 히포메네스가 아탈란테에게 반해서 이제 죽을 줄 알면서도 경주에 참가하면서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뭐 간절히 빌었더니 아프로디테 여신이 도와준 건데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아탈란테 앞서가는데 거기다가 황금 사과를 하나 던집니다. 그러니까 황금 사과를 보고 어, 아탈란테가 이제 멈춰서서 그걸 보고 있는 사이에 앞지르고 두 번째 사과를 던져서 또 엎지르고 세 번째 사과까지 던져서 결국 멜라니온 또는 히포메네스가 우승하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성이 아름다움이 약하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요. 황금사가 여기 또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서로 지켜주기로 순결을 지켜주기로 했었으나 뭐 이것도 여러 버전이 있어요. 뭐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뭐 소홀히 해서 뭐 그래서 광기에 빠져서 제우스 또는 큐벨레 여신의 사원에서 신전에서 사랑을 나누는 바람에 신성 모독을 저질러서 이번에는 사자로 바뀌었다. 근데 고대인들은 사자는 같은 암사자, 수사자끼리 결합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자와 표범이 교미해서 사자를 낳는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자를 결합하지 못하는 한 쌍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탈란타에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칼리도는 멧돼지 사냥에 참가했기 때문에 한 얘기고 또 하나는 이 칼리돈에서 디오니소스 신의 사제로 있던 코레소스라는 사람이 그 동네 아름다운 처녀 칼리로에를 사랑했는데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기도를 한 거죠. 내 사랑을 이루게 해달라 그랬더니 엉뚱하게 이루어져 갖고 칼리돈 사람들이 자꾸 술에 취한 듯한 상태로 발광을 해서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도도네의 여사자에게 이제 신탁을 받아보니 코레소스가 칼리로에를 디오니소스 신에게 산채로 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칼리로에 대신 죽을 사람을 구해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코레소스가 이제 그 제의를 집전하다가 칼리로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인 거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뭐 그래서 이제 대신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이 칼리돈에 관련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마치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남편 대신 죽으려고 했던 그 알케스티스 얘기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참 사실 뭐 몇 가지 없습니다. 이 칼리돈도 좀 뭐 별로 이렇게 유적이 많이 발굴이 안 돼서 고대에는 유명했는데 자 이건 전에도 한번 나왔던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 관련된 그림인데 칼리돈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 건데 지금 봐서는 거의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요즘에 이 빨간색 표시된 거 여기 칼리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 본토 쪽인데 해안가에 있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바라다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 어딘가 파트라에 여기에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칼키스인가 이쪽으로 전기가 아니고 배가 다니죠. 그래서 육지로 멀리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제 짧은 바다를 건너서 거리를 좁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여행들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칼리돈이죠. 해안가에 있는 곳이고 이 아탈란테가 이제 황금 사과를 줍느라고 경기에서 이제 뒤처지게 되는 모습을 그런 거죠. 히포메네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탈란테가 용사인데도 이제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하고 있는 식으로 그렸죠. 이거는 구이도 레니의 그림이고 1622년에서 25년 사이 작품입니다. 두 남녀의 모습이 아름답죠. 약간 배 나왔나요?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코레소스가 칼리로의 대신 죽는 사실 뭐 자기가 사고를 치긴 한 겁니다만 칼리소스가 이게 칼리소스겠죠. 칼리로에는 이제 기절한 것 같고 이런 그림이 이 그림 때문에도 더 유명해진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드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겠군요. 1765년도 작품입니다. 자, 칼리돈의 과거 현재 기원전 8, 9세기경에 라프리올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역이죠.
그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의 목조 신전들이 건립됐고 기원전 6세기경에 촉대라고 해 축대벽을 쌓아서 라프리온이 확장됐고 기원전 460년에는 황금과 상아로 된 아르테미스 신상을 설치해서 이 굉장히 유명한 신상이었다고 해요. 기원전 4세기에는 아르테미스 석조 신전하고 아폴론 석조 신전이 새로 지어지고 극장이 세워졌다. 이 두 남매가 굉장히 숭배받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극장터는 아직 지금 남아 있고요. 기원전 219년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와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5세와 전쟁을 치러서 칼리돈이라고 해야 되나 또 칼리돈이 큰 피해를 보고 이제 뭐 많이 파괴됐다 이 얘기였고요. 재밌는 또는 뭐 슬픈 사연은 기원전 30년에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과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로마의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의 로마군과 악티움이라는 곳. 그러니까 이제 이 칼리돈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집트 쪽인데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해전을 벌여서 거기서 승리함으로써 그 로마의 내전이 끝나고 옥타비아누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쟁을 기리기 위해서 니코폴리스라는 도시를 하나 새로 세워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 사람들 채워줘야 되니까 칼리돈의 시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칼리돈이 황폐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던 그 아르테미스 신상과 또 여기서 그 아르테미스 제전이 되게 유명했는데 그거는 파트라라는 곳으로 이전합니다. 그 파트라라는 곳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여기 아까 항구가 있다고 한 곳 그곳이에요. 파트라가 돌이라는 뜻인데 파트라 칼키스에서 이렇게 배로 이쪽으로 다 옮겼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새로 세운 도시 이름은 여기 안 보이네요. 또 한 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신전터 이게 뭐 축대 아니 뭐라 터전만 남았죠. 돌로 된. 저 뒤에 이제 큰 산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에 가기 전까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피게네이아 얘기는 전에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 아울리스라는 항구에 모여서들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 도철단 배들이 이게 노를 저어서 가는 방식이 아니었거나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또는 역풍이 불면 출항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니 이유가 뭐냐면 아가멤논이 총사령관격인 아가멤논이 근처에 있던 성스러운 성림에서 사냥을 했고 그래서 뭐 아르테미스 여신의 사슴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 또는 자기가 아르테미스보다 더 대단한 최고의 사냥꾼이었다라고 떠벌렸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또 다른 방식은 제우스가 이제 이 트로이아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조로 보여줬는데 사람 이 영웅들 앞에서 뭐 독수리의 새끼들을 뱀이 잡아먹는 뭐 이런 전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르테미스 여신의 심기를 건드려서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지 않고 그 배를 출항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에 있으니까 그 어머니 클리템네스트라와 이피게네이아를 불러오기를 희대의 영웅인 아킬레우스와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그 클리템네스트라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물로 바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피게네이아는 이 비극 안에서 보면 이피게네이아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이내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방식으로 좀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클리템네스트가 남편에 대한 원한을 갖고 살해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르테미스가 이제 이피게네를 어여삐 여겼겠죠. 그래서 살해 직전에 자신의 사슴으로 바꾸고 이피게네아는 아르테미스가 자신의 여사제로 삼아서
타우리스라는 곳으로 데려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비극이 또 하나 있어서 그때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트로이아 해변에 도착했는데 또 신탁이 나오기를 가장 먼저 배에서 내리는 자가 가장 먼저 죽는다. 그래서 프로테실라우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뛰어내렸고 최초의 전사자가 됐고 이 얘기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였는데 부인이 남편을 그리워한 것을 보고 신들이 안타까워서 남편의 모습을 꿈으로 보여줬고 근데 뭐 그 남편의 형상이 담긴 그 조각상을 너무나 쓰다듬고 놓지를 않으니까 가족들이 불에 던졌는데 자기도 거기 따라서 뛰어들어서 죽었다라는 이제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울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파르타는 이쪽에 있지만 이동을 해서 가장 그래도 가까운 곳으로 간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건데 여기 이제 섬들로 갇혔으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갔겠죠. 요거는 이제 아가멤논, 이피게네이아, 클리타임네스트라 여기 지금 칼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 영웅은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그린 건데 1819년 작품이고요. 이거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킬레우스랑 결혼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데려온 거죠. 근데 아킬레우스는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들이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미끼로 써서 이렇게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불의에 분노해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다가 참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나중에 또 그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이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도 아킬레우스가 이제 칼을 뽑으려고 하다가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달리 얘기하면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있던 그 장면을 비극 작가가 이런 식으로 활용한 거죠. 이건 전에도 보여준 그림입니다만 프랑스와 페리에의 그 알피게의 희생이라는 작품이고 17세기 작품입니다. 저는 뭐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타우리스에 있는 이피게네이아 여사제로 있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동생과 친구가 이렇게 끌려왔던 장면일 텐데 이 부분이 좀 지워져 있고 그것도 전에 얘기했죠. 이것도 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이거 뭐 원래 제목은 이제 부상당한 병사인데 부상병인데 이 모델이 아마 프로테실라우스일 것이다. 아까 이제 맨 처음 내려서 맨 처음 전사한 그 영웅을 기리는 작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AD 138년에서 181년 사이 작품인데 로마 시대 카피본이고 원작은 기원전 460년에서 450년 사이에 청동상으로 봅니다. 이거 현재는 지금 대리석으로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부인이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이고요. 라우다미아라는 이름이고 조지 윌리엄 조이라는 화가의 1878년에 공개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한번 보여줬어요. 워낙 이제 우리 수업이 동일한 얘기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저런 줄거리랑 같이 연결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습되고 좋지요, 뭐. 자, 이제 일리아스의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건의 중심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라틴어로 in medias res.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일리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트로이 전쟁하면 유명한 게 뭐니 해도 그 트로이 목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마를 만들어서 뭐 도망간 척 해놓고는 거기 이제 특공대를 목마 뱃속에다 숨겨놓고 그래서 뭐 트로이아인들이 아침에 와서 보고 이게 뭐냐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인들이 도망가면서 우리에게 뭐
뭐 미안하다고 했달까요? 아니면 존경의 표시로 했달까요? 졌다는 표시로 이걸 놓고 갔나 보다. 뭐 그래서 설왕설래 하다가 그 목마를 성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밤에 그 배가 열리면서 거기서 뭐 나와서 트로이를 함락했다. 뭐 그 얘기잖아요, 유명한 거. 그 얘기 없습니다, 일리아스에. 어. 오디세우스에도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트로이아 전쟁에 관한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트로이 전쟁에 관련 어떤 신화군이 있는 거죠. 그 신화군 중에서 호메로스라는 어떤 걸출한 시인이 한 가지 이야기를 뽑아서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의 어떤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여러 신화들 중에 갖다 사용하는 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게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뭐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을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낸 거라서 일리아스는 일단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주워 담아 놓은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또렷한 플롯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킨 거고요. 뭐 그 얘기에다가 더해서 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건 이제 독특한 표현인 건데 그 옛날에 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이야기 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콱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도 갑자기 보면 어떤 뭐 어떤 것들은 아침에 뭐 새가 울고 뭐 이러면서 시작하지만 어떤 거는 뭐 갑자기 누가 뭐 옥상에서 꽝 떨어져서 죽으면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바로 벌어진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리스 병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있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집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왜 회의를 하냐면 그리스 병사들이 그 해변가에다가 배를 끌어다 올려다 놓고 진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도 좀 다 까먹었는데 그 트로이 지역에 있던 아폴론의 사제가 자기 딸을 되찾으려고 이 그리스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약탈품이 돼서 아가멤논에게 바쳐진 거예요. 아가멤논의 전리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제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딸을 돌려달라 그런 거죠. 뭐 당시에는 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바다에서 뭐 어떤 배를 납포해서 거기 있는 승객들을 다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그 승객들의 집에 연락해서 돈을 가져와서 다시 몸값을 내고 뭐 찾아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 몸값을 지불할 테니 우리 딸을 돌려달라 그랬는데 아가멤논이 싫다고 그런 거예요. 나 이 여자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갈 거다. 고국까지 데려갈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제가 돌아가면서 아폴론 신에게 기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평생 섬겼는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폴론이 쫙 내려와서 활을 쏘아요. 트로이 진영에. 진짜 활이 아니고 전염병의 활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트로이에 이제 트로이가 아니고 그리스인들의 진영에서 전염병이 돌아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회의를 한 건데 거기 예언자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 그 여자를 돌려줘라라고 한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아가멤논이 바짝 돌았어요. 그래갖고 뭐 그럴 거면 내 여자를 내 전리품인데 내가 내 싸워서 얻은 전리품인데 그 내 여자를 뭐 이런 일 때문에 돌려줘야 하면 네 여자를 나한테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린 겁니다. 브리세이스라는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우스가 분노한 거죠. 그래서 칼을 뽑으려고 했는데 아테네 여신이 뒤에 싹 나타나서 물론 아킬레우스에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아라. 내가 나중에 3배로 갚아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류를 했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분노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바닷가에 가서 울어요.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인 테티스가 바닷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싹 날아 올라와서 아들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전쟁에 참가했는데 나의 명예인 전리품, 이게 그리스인들에게 그 명예라는 건 그렇게 막 상징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정신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물인 겁니다. 내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 그건 곧 나의 명예인 거야. 그래서 그걸 뺏기니까 뺏어갔어요 실제로. 억울하다고 막 우는 거죠. 그랬더니 어, 테티스가 제우스에게 올라가서 제우스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그랬더니 제우스가 이제 가짜 꿈을 보내서 아가멤논에게 이번에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징조를 보이고, 그래서 아가멤논이 전쟁을 다시 재개시켰는데 그 트로이 군에게 밀리는 거죠. 트로이 군에는 이제 헥토르라는 영웅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배가 불타고 뭐 이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렀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다 망하니까 네가 너무 분노해서 나갈 수가 없으면 내가 너 대신에 전쟁에 참가해서 너인 척을 하겠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그 무구,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진 그 무구를 걸치고 전쟁에 나가서 어떤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트로이 군들에게 이제 공포를 안겨준 건데, 그래서 전쟁을 좀 우세하게 끌다가 트로이의 최고 장수인 헥토르랑 싸워서 죽게 됩니다. 파트로클로스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킬레우스가 친구의 죽음에 또 죽음을 비통해 하고, 그래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분노 이거죠. 그래서 결국 헥토르와 싸워서 헥토르를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헥토르의 시체를 마차에다 줄로 묶어서 마차로 끌고 그 트로이 성을 몇 바퀴를 돌고, 그리고 자기 막사로 돌아와서 그 헥토르의 시체를 그냥 들판에다 내다, 막사 옆에다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시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시신을 장사를 잘 지내줘야 그 영혼이 하데스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아모스가 그 성벽에서 그 장면을 다 봤어요. 그래서 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있다가 제우스 신의 주선으로 헤르메스가 길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헤르메스 길 안내를 하니까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와서 아킬레우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시체를 돌려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킬레우스가 거부하는데 그 울고 있는 프리아모스,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청하면서 울고 있는 프리아모스를 보면서, 야, 나는 결국 살아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텐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펠레우스가 저런 모습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둘이 부둥켜안고 웁니다.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우스가. 그리고 이제 시체를 돌려주고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거기서. 일리아스란 이 작품은. 그래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가 연민으로 연결돼서 끝나는, 뭐 기원전 8세기 거의 3000년 작품인데 이렇게 멋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이었던 브리세이스. 여기서는 이제 브리세이스가 아킬레우스를 사랑하고 서로 뭐 좋아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그건 뭐 근대 로맨틱한 생각인 거고, 브리세이스가 이 오디세우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멤논의 전령으로 오디세우스가 와서 이 브리세우스를 데려가는 거죠. 참 뭐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파트로클로스고요. 그 안토니오 카노바라는 조각가의 1787년에서 90년 사이의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뒷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게 파트로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딱 분위기 보니까 폼페이 벽화죠. 여기도 이제 브리세이스를 데려가는 장면에 나오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의 시신을 마차 뒤에 끌고 성벽을 돌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고요. 그 원래 이제 이 전차가 2인 1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차병이 있고 그 전차병이 전차를 몰고 영웅은 이제 무장을 하고 타고 있다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서 뛰어내려서 이제 뭐 전쟁을 수행하고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파트로콜로스가 전차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파트로콜로스랑 아킬레우스 사이가 뭐 동성애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작품은 1930년에 알렉산더 로타우그 오스트리아 화가가 그린 거군요. 이거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이 클리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고유의 어떤 의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상 겸 의자 겸 이게 이제 뭐 식탁 의자도 되고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아이기스가 있죠. 아테네 여신의 방패에 있는 아이기스가 또 여기도 있고 예, 프리아모스가 지금 시체를 찾으러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 헥토르의 시신은 이렇게 이제 밑에 이렇게 집어넣어놨죠. 이 아마 이제 파트로클로스일 거고 이거는 기원전 500년에서 450년 사이의 화병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군요. 조금 짧긴 합니다만 이제 뭐 분량이 몇 개 안 남아서 좀 짧은 것들도 좀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